네, 이슈 파파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 선정을 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는 코로나 재확 확산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자,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부터죠. 이제 500명대에서 700명대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그 700명 수준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4차 유행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경기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다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일단 뭐 어제 오늘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이제 7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약간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서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불안 그리고 수급 불안을 좀 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보다는 과거보다는 그 충격이라든지 그 여파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이 근 지금 한 1년 몇 개월입니까? 2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만성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시 또 이제 700명대로 늘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코로나에 따른 또 패닉 상황으로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그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전만큼 경제적인 그리고 산업적인 그리고 기업 이익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이전만큼 충격파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단기적인 교란 요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최근에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충분히 사전에 백신을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이전만큼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가장 큰 핵심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중심 국가가 어딘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그러니까 2020년 4월과 올해 초, 그 중심에는 미국과 유럽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불안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은 좀 다른 양상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글로벌 전반적인 확진자 수 증가세의 중심에는 인도가 자리하고 있고요. 인도는 1일 확진자 수가 30만 명 가까이 나올 정도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와 함께 중동 그리고 남미 쪽에서의 확진자 수 증가세가 최근 글로벌 전반적인 확진자 수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불안한 것은 맞긴 하지만 실질적인 금융시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나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전만큼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단순하게 비교만 한다 하더라도 GDP 규모 그리고 경제 순위 등을 감안해서 본다면 2020년 4월 그리고 올해 초와는 좀 다른 양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 프로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은 관중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겁내하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는 많은데 그렇다. 그 얘기는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패닉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이 각국마다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 흐름과 맞물려서 경제 회복 속도의 차이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확산이 국가별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화는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흥국 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나타나게 된다면 재정 정책이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 격차는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을 바라봐야 되긴 하지만 국가별 차별화 그리고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그 격차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더 커질 가능성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뭐 코로나 변수가 다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만 놓고 보면 이제 700명대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이런 변수 요인에 따른 향후의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얼마나 영향이 미칠까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펀더멘탈, 글로벌 경기나 기업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 하더라도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만 아니라면 경제적인 영향력 그리고 기업 이익에 비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 방역이라든지 생활 방역은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되겠지만, 유지하고 강화해야 되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차별화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들은 심리적인 그리고 수급적인 불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최근 들어서 공세 조치를 좀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정상화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볼 때는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세, 정상화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의 어떤 그런 확산 과정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크게 겁내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주변 상황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제 이 재확산 국면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변화, 뭐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지금 유행세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그 각국의 상황들이 보고가 되면서 좀 움찔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후반부에 각국의 글로벌 증시가 많이 좀 흔들렸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이 경계감이 확산이 되면서 특히 인도에서 뭐 코로나 확산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전반에 다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일본장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연이은 급락이 나오면서 29,000선까지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뭐 고가권역을 잘 나타내고 있는 미국과 유럽 증시도 한 번 크게 휘청였기 때문에 코로나 좀 타격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좀 움찔하는 저런 현상이 나타났던 반면에 안전자산 쪽으로는 자금이 또 대피하는 움직임도 뚜렷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트코인 그리고 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가상화폐가 리스키하게 합니다만 이쪽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이동이 되면서 이건 역시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지난달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2조 9,930억 달러가 집계가 됐는데요. 10월과 비교해 보면 불과 5개월 동안에 거래 대금이 6배나 불어난 셈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증시에서 자금이 좀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현상, 비트코인이라던가 가상화폐 쪽으로는 거래가 또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지금 코로나 확산과 연관이 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금이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의 동향을 봐도 금 가격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금 가격이 선물 기준으로 1,800달러 선에 현재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00이라는 가격대는 8년의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금융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금 선물 가격은 계속해서 2011년부터 1,800 시도가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8년 만에 저항선에 다시 진입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약해지게 되면서 이 1,800달러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을 피해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흐름은 뚜렷하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이제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네. 그 위기에 매몰되는 사람들은 또
안 좋아지는 거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순위도 상당히 요동쳤다는데 그 내용 좀 전해 주시죠. 그거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IMF 쪽에서의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희소식이 있었죠. 네, 우리나라가 작년에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에 등극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에 변동된 순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보기 전에 다른 쪽의 동향도 점검해드리면은 영국이 인도를 제쳤습니다. 인도가 지금 가장 코로나 4차 확산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 투입이 조금 빠르게 됐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갔고요. 인도는 한 계단 밀립니다. 6위로 내려갔고 지난해 기준에서 9위였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12위로 무려 3계단이나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나라가 꿰차고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IMF 쪽에서는 2026년까지는 브라질이 탑10 안에 들어올 가능성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나라가 탑10에 들어왔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역성장을 하긴 했는데 다른 쪽보다는 역성장률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초기에 일단은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고 반도체 힘이 컸습니다. 반도체 수주리 호조세를 보이게 되면서 GDP가 단 1% 감소하는 데 그쳤는데요.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탑10으로 진입이 된 거고요.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좋게 보더라고요. 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3.6% 전년 대비해서 성장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앞에서 우리 이경민 연구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패닉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크게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은 한 네.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시각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약간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시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증권가 시각도 다르고 어떤 정부 측의 시각도 조금 다르고 다른 금융권의 시각도 보니까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은 나는 코로나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변동성입니다. 밀릴 거라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당분간 커질 거라는 그런 우려인데요. 물가와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발작적인 반응까지도 일으킬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재부 쪽에서 이거는 나온 의견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겠는데요.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앞서서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상황이 덜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이경민 연구원 얘기해 주셨는데요.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이런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금 유출이라는 건데요.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선진국으로 이동이 된다면 우리 증시도 그렇고 타격이 조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파를 감안하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반면에 이경민 연구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전만큼의 패닉은 없을 거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전만큼 우리 시장이 체력이 약하지가 않다. 굉장히 증시 체력이 강해졌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일단 백신의 어떤 속도가 우리나라가 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접종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전히 하반기에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특히 각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전히 좀 추가적인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게 증시 방향을 우호적으로 끌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펀더멘털을 신뢰하자. 어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실제치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강세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분명한 증권 가이드도 함께 있다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자세한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700명대로 늘어나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과는 다르게 시장은 비교적 좀 차분하죠.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우선 이제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사이클은 반복된다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난 1년, 작년 1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역사가 반복됐을 때 이제 또 같은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매력력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글로벌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현재 근데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전에는 이제 재확산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미국과 유럽이었다면 현재는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남미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영향 자체가 좀 낮은 수준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재확산이라고 했을 때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백신 영향력 확대가 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백신 접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한 30% 정도, 지금 39.2% 나오네요. 이 정도 이제 접종을 했을 정도로 접종자가 많아져서 이제 예방 효과가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이런 부분 재확산에 대한 우려보다도 오히려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이 부분을 당연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국내 지수만 놓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환율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달러가 안정이 되고 이제 원달러 환율을 하락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동안 이제 유럽이죠. 유럽이 이제 달러 강세를 계속 자극해 왔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한 상황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유럽이 최근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렇죠. 이제 뭐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면서 안정권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달러가 안정되고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제 하락 안정을 한다고 보았을 때 2분기부터는 추세적으로 코스피에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기조적으로 계속 유입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 순매수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총알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의 이제 그 공포감, 그 긴장감들이 오히려 이제 2분기 올 연말까지도 시세를 주가를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큰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주제가 이제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제 주가의 흐름인데 이제 만약에 말입니다.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도 힘들고 변수 요인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700명대인데 가령 이게 1000명대로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4차 유행 국면으로 진입된다. 그렇게 되면 뭐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2단계에서 2.5단계로 늘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다시 뭐 내수 소비는 약간 위축되고 뭐 이런 시나리오도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도 우리가 저가 매수 포인트는 견지를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2.5단계,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저희는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개인 자산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요. 업종별로 분명히 차별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즉각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생활 방역을 위한 장비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기 자체는 위축될 수 있지만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수혜 업종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잡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백신 보급이 되면서 해결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충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형주 위주의 이제 저점 매수, 작년 3월처럼이죠. 저점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반대급부로 말입니다. 가령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의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한쪽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들을 사실 걱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조금 더 연장이 되거나 이러면은 좀 그 부분은 또 반대급부로 우리가 또 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요? 네, 그 부분도 사실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긴축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4월달 초반에 한번 겪어봤습니다. 4월달 초반에 보면은 이제 증시가 이제 성장주하고 가치주가 강세가 혼재되어서 나왔던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긴축 우려가 있을 때는 이제 가치주가 아웃퍼폼을 하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뭐 초중반에는 뭐 경기 민감주, 후반에는 방어주들이 이렇게 아웃퍼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 이제 만약에 그런 우려가 없었다라고 하면 성장주가 강세를 띠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미 올 3월 말 4월에 이미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00명대로 늘어나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좀 더 자세하고 좀 심플한 투자 포인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역사는 반복되지 않더라도 사이클은 계속 반복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게 뭐 작년부터 있었던 사이클이 만약에 이번에 다시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미 1년 전에 답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1년 전에 답을 그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는 과거 이제 1년 동안 어떤 업종들이 강세였는지, 어떤 국면에서 어떤 종목들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석해 보시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였습니다. 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확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이제 500명대에서 사실 700명대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아까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백신을 증권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은 이미 맞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역이 생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다시 그렇게 뭐 아주 대유행의 흐름이 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이 좀 우세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1000명대로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다른 투자 전략을 또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분에 맞는 어떤 투자 포인트, 뭐 최근에 뭐 백신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확산 국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 유럽, 중국, 뭐 선진국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머징 마켓 일부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에 그 비춰지는 그 텔레비 그 중계 화면을 보면은 미국은 되게 편해요. 그런데 너무 우리만 이렇게 호들짝 놀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흐름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이슈 파파고였습니다.